이것도 따라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지겠죠? 안녕하세요, IT 리더입니다. 어제 애플이 아이패드 프로 4세대와 맥북 에어 새로운 모델을 깜짝 공개를 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아이패드 프로 3세대의 그런 기본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욱 업그레이드된 매력을 제시했는데요. 제가 쉽게 알려드릴 테니 잘 참고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디자인적으로는 전면에서 봤을 때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와 4세대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도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페이스 아이디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후면에서 봤을 때 아이패드 프로 4세대 같은 경우는 달라진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카메라 부분이 아이패드 프로 3세대는 싱글 카메라였는데 아이패드 프로 4세대는 듀얼 카메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4세대 같은 경우는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를 넣음으로써 카메라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매력을 제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와이드 카메라는 1200만 화소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는 1000만 화소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왜 아이패드에서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가 필요할까? 아이패드로 사진을 얼마나 찍는다고? 이런 생각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패드는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가 굉장히 큰 가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패드가 밀고 있는 하나의 기술이 AR 서비스죠. 이게 미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아이패드는 그 단계를 잘 밟아가고 있고 AR의 최고의 디바이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럼 울트라 와이드는 언제 필요하냐?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에는 듀얼 카메라 뿐만이 아니라 라이다 스캐너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빛이 물체에 닿았다가 반사되어 돌아오는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거리를 파악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는 로봇 청소기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고요. 자동차, 무인주행 시스템에서도 많이 적용이 됩니다. 애플은 정교한 센서를 이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 적용을 했고요. 주변 사물을 쫙 분석을 해가지고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물을 배치할 때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와이드 카메라는 아무래도 화각대가 좁다 보니까 사물을 파악하는데 제한적이잖아요.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 들어가는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는 아이폰에 들어가는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보다 화각이 넓어요. 125도로 화각이 넓게 한 번에 넓은 영역을 파악해서 스캔을 쫙 뜨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영역이 어떤 공간인지 파악을 해서 AR 서비스를 더 정교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R 서비스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케아 앱 같은 경우가 AR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공간을 파악해서 여기에 소파를 놓으면 가구를 놨을 때, 식탁을 놨을 때 어떤 느낌일지 AR 서비스로 그대로 재현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BMW 같은 경우도 AR을 통해서 자동차를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AR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정교함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도 있었거든요. 이번에 라이다 센서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주는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AR 서비스보다 한층 더 진화된 AR 서비스를 만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 라이다 스캐너는 직접 비행시간 거리 측정 방식을 이용해서 최대 5m 거리에서 반사된 빛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5m 생각해보세요. 엄청 멉니다. 그거를 이 아이패드 프로 4세대 라이다 스캐너가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볍게 볼 그런 기술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 4세대 겉에서 볼 때는 달라진 게 없어 보이지만 이런 라이다 스캐너 기능을 이용해서 AR 서비스가 한층 더 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아주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4세대 AP 성능도 좋아졌죠. A12Z가 들어갔습니다. A12X에서 Z로 올라가니까 향상된 성능을 볼 수 있는데요. A12Z 바이오닉은 8코어 CPU와 뉴럴 엔진이 결합되어서 아이패드 사상 최고의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3세대도 정말 빠른데 아이패드 프로 4세대는 더 빠르고 더 강력한 성능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게 5.9mm 두께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 초슬림 디자인에 그런 강력한 하드웨어가 탑재되면서 이 아이패드 프로 4세대는 어떻게 하면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을까? 그걸 보여준 디바이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격대가 높은 게 사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패드 프로 이런 6세대, 7세대 40만 원대에서 구입할 수 있죠. 아이패드 미니도 마찬가지로 저렴한 가격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애플은 이렇게 저렴하게
기본적인 사용을 할 수 있는 아이패드 라인업이 있는 거고요. 아이패드 프로는 돈 상관하지 말고 그냥 막 때려넣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파워풀하고 여유로운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이렇게 성능이 좋아도 되나? 너무 오버스펙 아닌가? 그 정도로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노트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사용성의 부분에서는 좀 제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아이패드 프로 4세대는 노트북다운 변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성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성능 제품이 오랫동안 성능을 지속하다 보면은 발열이 생기면서 성능에 저하가 오잖아요. 열은 사람이든 기계든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열이 급격하게 올라가잖아요. 자체적으로 성능을 다운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는 이런 뉴럴 엔진과 A2F 바이온이 들어가면서 오랫동안 고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또 성능 개선이 되었다고 보시면 된다. 단순히 짧게 사용하는 성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존 모델과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오랫동안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A2FZ 바이오닉은 성능 향상을 가져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배터리 시간도 10시간이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워풀한 성능을 사용하면서 여유로운 사용 시간을 확보했다는 점도 굉장히 매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된다. 쉽게 얘기해서 고출력의 스포츠카, 엄청난 성능을 내기 위해서 연료를 많이 먹게 됩니다. 그 정도로 고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은 배터리 소모도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패드 프로 4세대는 5.9mm 두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이런 고사양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이패드 OS 13.4가 24일 정식 배포가 되는데요. 이번에 4세대와 함께 다양한 업그레이드된 변화를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 라이다 센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측정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측정된 심도적 그리고 카메라의 모션 센서의 데이터 통합까지 정교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키도 이걸로 측정을 할 수 있고요. 길이도 재고 그리고 공간에 대한 크기 분석 같은 거를 다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한층 더 정교해진 기능을 만나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OS 13.4에서는 커서가 등장을 합니다. 아이패드 OS만의 새로운 커서가 등장을 해가지고 트랙패드를 이용해서 다양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4세대의 또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트랙패드 활용이잖아요. 매직 키보드 같은 경우가 트랙패드가 들어가면서 놀라운 변화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트랙패드 윈도우에도 많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맥과 윈도우 트랙패드의 사용성은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맥을 사용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사용성을 트랙패드에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맥북의 변화를 보면은 이 트랙패드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윈도우 사용자들이 보면은 저게 뭐 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편한 사용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액세서리를 보면 트랙패드만 따로 팔고 있어요. 아이맥이나 맥북 사용할 때 마우스 대신 트랙패드만 이용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맥북 프로를 외부에서 사용할 때는 마우스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트랙패드만으로 다 컨트롤 가능하고 굉장히 정교한 컨트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이번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트랙패드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패드는 기존의 아이패드와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노트북으로 한 그릇 다가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패드가 기존에 애매하게 태블릿 PC와 노트북의 경계선에 있었다 치면은 이번에는 더 노트북 쪽으로 한 발짝 더 다가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기능에 따라서 커서가 사라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블루투스 마우스 연결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트랙패드가 아니라 마우스를 이용해서 아이패드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능은 아이패드 프로 4세대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서 경험할 수 있고요. 이런 아이패드 7세대, 6세대 기존의 아이패드에서도 다 경험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패드의 활용도가 한 단계 더 올라간다. 그래서 13.4 24일을 굉장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너스 정보. 기존에 아이패드 OS에서도 마우스 연결이 가능한데 호환성 문제가 있어서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이패드 13.4에서는 그런 호환성 문제가 대폭 개선이 돼서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서 가장 핫한 제품은 매직 키보드라 할 수 있겠죠. 매직 키보드는 저는 이거 보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물론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말들이 많아요. 무슨 키보드 하나가 아이패드 가격만 하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애플이 그 가격을 책정한 이유가 있겠죠. 프로 XDR 디스플레이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어쩜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사용을 해보진 않아서 어떤 사용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높이 조정도 하고, 그리고 각도 조절하고 덮는 느낌이, 이게 프로 XDR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줬던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 무거운 걸 지탱하려면은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스탠드에 마법이 있어가지고 손가락 하나로 쑥 하면 딱 그 자리에 고정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매직 키보드가 그런 사용성을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90도에서 130도까지 그 안에서는 프리스탑, 아주 편하게 손가락으로 각도 조절을 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패드가 공중에 떠 있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폴리오 키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하잖아요. 이게 책상에 뒀을 때 시선이 좀 아래쪽으로 갑니다. 이 매직 키보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떠 있으니까 보기 좋은 각도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공중에 살짝 떠 있는 듯한 그런 아이패드 프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키보드 케이스를 보면 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전혀 새로운 방식의 키보드 케이스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것도 따라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지겠죠. 백라이트 키가 들어갔기 때문에 야간에도 원활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가이시 메커니즘이 적용돼 가지고 맥북의 사용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직 키보드는 USB-C 패스스루 충전 방식을 지원을 해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이쪽에 USB-C 단자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충전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양한 단자를 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매직 키보드 같은 경우는 이 하단에 USB-C 단자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얘의 전원을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아이패드의 전원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패스스루 방식, 얘를 통해서 전원이 공급되는 방식이에요. 뒤에 스마트 커넥터를 이용해 가지고 전원이 공급되는 방식인데, 전원 공급되는 거는 이쪽에서 충전하는 거나 여기서 충전하는 건 똑같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단자가 남기 때문에 SD 메모리 카드를 꼽을 수도 있고 모니터를 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확장성 측면에서도 개선된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엄청 비싸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지만, 제가 아이패드 프로는 뭐라고 했죠? 얘는 돈으로 타협하지 않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고려한 모델들은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7세대 모델들이 있잖아요. 아이패드 프로는 사용성, 생산성에 초점을 두고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계속 고민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아이패드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아이패드는 태블릿 시장에서 절대적인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10년간 한 번도 1위 자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아이패드만의 독창적인 앱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이패드의 경쟁력은 나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4세대는 128기가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존에 64기가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128기가부터 지원하니까 사실상 가격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렴해진 그런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요. 저장 공간이 사실 128기가 정도는 돼야지 더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128기가 있고 256 있고 516 있고 1TB까지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따라서 용량을 선택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4세대 램은 6기가가 적용이 됐습니다. 용량에 따른 램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쾌적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램을 잘 공개하지 않죠. 왜냐하면 워낙 최적화된 램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램으로 단순히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뭐 12기가도 있고 뭐 8기가, 이미 뭐 램의 숫자 경쟁은 안드로이드가 이겼다 볼 수 있지만 과연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빠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OS가 중요하고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의 균형적인 그런 조합은 그런 램의 단순 수치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6기가 들어갔다고 성능이 낮겠지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